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책은 다산의 마지막 습관이고요. 부제가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산이 누군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조선시대 유명한 학자 정약용 선생의 호가 다산이죠. 아마도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무려 500권이 넘는 책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읽은 책이 500권이 아니라 직접 집필한 책이 500권이라니 엄청나죠. 하나의 영역이 아닌 아주 다양한 부분에 관심과 호기심이 넘치는 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공부의 순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서 오경이라 일컫는 책들이죠.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시경, 예기, 서경, 역경, 춘추 이렇게 9권의 책을 불러들인 순서대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들을 읽기 전에 필수가 되었던 어린 시절에 읽는 책이 바로 소학이었다고 해요. 사극을 보다 보면 많이 등장을 해서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이 소학은 100여 권의 고전에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추려낸 다음에 교육, 인간의 길, 수양, 고대의 도, 아름다운 말, 선행 이렇게 6편으로 묶어냈습니다. 소학을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공부들의 기본이고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식보다 사람의 올바른 도리를 먼저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책은 다산이 학문의 마지막에서 60년 내공을 비우고 새롭게 시작한 공부인 소학의 주요 구절, 쉬운 7가지를 가려서 현재의 감각에 맞게 풀어낸 책입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요.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기 전에 먼저 몸과 마음을 수양해서 집안을 안정시키라고 하잖아요. 오늘 저와 함께 수신제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선시대 어린이들의 교과서였다는 소학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배워보자고요. 자, 그럼 오늘의 책 다산의 마지막 습관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보다 무겁고 무섭다.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벗에게 목숨 거는 일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벗우는 손수와 또우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다. 또 하나의 손이 되어 나를 돕는 사람이 바로 친구인 것이다. 그리스 철학자 제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친구는 또 하나의 자아다 라고 말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함께 나누는 친구는 마치 또 하나의 자신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관포지교는 춘추시대 제나라의 재상 관중과 포숙의 우정에서 유래된 말이다. 제환공과 대적함으로써 죽을 위기에 처했던 자신을 구해 제나라의 재상으로 추천했던 포숙과의 우정을 두고 관중은 이렇게 표현했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 친구란 나를 알아주는 사람으로 나에게 생명을 준 부모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이야기인데 따라서 고사에서는 친구의 우정을 죽음에 빗댄 것이 많다. 문경지교도 그중 하나다. 전국시대 조나라의 명제상 인상여와 명장군 연파의 우정을 가리키는 말로 서로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는 우정을 뜻한다. 하지만 앞에 예문에서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벗에게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 구절을 두고 소학 증주에서는 부모가 계신데 몸을 남에게 허락하면 이는 부모를 잇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만약 자녀가 다치게 되면 부모의 상심이 너무나 클 것이므로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바른 삶을 위해서는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다. 같은 책에는 이렇게 실려 있다. 부모가 계실 때 친구와 함께 죽기를 약속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만약 친구와 같이 길을 가다가 환난을 당하면 어버이가 있음을 핑계로 구원해 주지 않아서도 안 된다.
부모가 계실 때는 목숨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 위험에 닥쳤을 때는 부모를 핑계로 친구를 버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나는 부모가 계시기에 너와 함께 위험에 빠지면 안 되겠어 라고 한다면 부모를 핑계로 자기의 안전을 지키려는 비겁한 행동에 불과하다. 모든 덕목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효의 도리는 이런 것이 아니다. 물론 둘 다 위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만약 한 사람이 위험에 빠진다면 설사 위험하더라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정이다. 이런 이치를 잘 알려주는 구절이 맹자 1호하에 실려 있다.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받으면 청렴함에 상처를 입는다.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면 은혜의 상처를 입는다.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죽으면 용기가 상하게 된다. 삶과 죽음의 무게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것이다. 인간의 삶은 매 순간마다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선을 그은 것처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옳고 그름도 마찬가지다. 만약 무엇을 가지고자 할 때 갖는 것이 옳다는 확신이 없다면 차라리 갖지 않는 것이 맞다. 탐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베풀 때도 마찬가지다. 굳이 베풀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차라리 베풀지 않음만 못할 수도 있다. 베품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나를 과시하는 마음으로 베푼다면 받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무모한 죽음은 진정한 용기가 될 수 없다. 죽음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아무런 의미 없이 죽음을 선택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소중한 삶의 가치를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역사서로 꼽히는 사기의 저자 사마천은 48의 나이에 생식기를 뿌리채 잘리는 궁형이라는 형벌을 받았다. 죽음보다 더 치욕적인 형벌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책을 완성하기 위해 끝까지 살아남았다. 태산보다 더 무거운 죽음이 있고 기러기 깃털보다 더 가벼운 죽음이 있다. 라고 하며 사기를 완성하기 전에는 헛되이 죽을 수는 없다는 결단을 내렸다. 바로 이런 태도가 삶과 죽음을 대하는 진정한 용기라고 할 수 있다. 이 고사에서 우리는 다산의 삶을 떠올리게 된다. 그는 죽음보다 더 혹독한 18년간의 귀양 생활에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갔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고 묵묵히 해 나갔다. 패족으로 절망에 빠진 자식들을 이끌었고 시골에 묻혀 있던 뛰어난 아이들을 제자로 삼아 훌륭한 학자로 길러냈고 자신의 소명인 책을 완성해 나갔다. 위대한 사람들에게 죽음은 오히려 쉬운 일일지도 모른다. 죽음으로 인해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잃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견딜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사마천이나 다산처럼 죽음과 삶의 무게를 가늠해야 할 상황에 처하는 경우는 드물지도 모른다. 친구 간의 우정은 소중하지만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도 상상하기 어렵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바로 죽음과 삶의 의미다. 그 어떤 삶에도 지켜나갈 소중한 가치가 있다. 그 어떤 죽음보다 삶은 더 소중하다.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삶은 그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모든 삶은 찬란하다.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어른이 된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은 버려두고 신경 쓰지 마라. 급선무라는 말이 있다. 서둘러서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뜻으로 요즘도 곧잘 쓰이지만
알고 보면 2300여 년 전 인물인 맹자의 말을 기록한 맹자 진심상에서 유래된 표현이다. 전문을 보면 이렇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르는 것이 없지만 눈앞에 닥친 일은 서두른다. 인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친족과 현자를 사랑하는 일을 서둘러 먼저 한다. 요순의 지혜로도 만물을 두루 알지 못한 까닭은 먼저 해야 할 일을 서둘렀기 때문이고, 요순의 인으로도 두루 사랑하지 못한 까닭은 친족과 현자를 사랑하는 일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맹자는 지혜로운 사람과 인한 사람이 가장 먼저 서둘러 해야 할 일을 설명하면서 급선무라는 표현을 썼다. 여기서 요순은 가장 지혜롭고 훌륭하다는 중국의 전설적인 지도자를 가리킨다. 이처럼 지혜롭고 인한 사람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까닭은 시급히 먼저 알고 시급히 먼저 사랑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아는 것과 사랑해야 할 대상에도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다. 맹자의 이런 생각은 공자의 철학을 뿌리로 삼는다. 공자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자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온 세상에 사랑이 퍼져 나간다는 것이다. 공자의 생각을 맹자는 이렇게 정리했다. 군자는 만물을 아끼지만 모두 인으로 대하지는 않고 백성을 인으로 대하기는 하지만 모두 친밀하게 하지는 않는다. 먼저 친족을 친밀하게 대하는 데에서 나아가 백성을 인으로 대하고 백성을 인하게 대하는 데에서 나아가 만물을 아낀다. 아끼는 대상이 친족에서 시작해서 백성으로 또 만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고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고 해도 우선순위가 있다. 맹자는 인의의 근본을 이야기하면서 그 시작은 바로 친족, 즉 가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봤다. 바로 곁에 있는 가족부터 사랑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한 사랑을 외치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공허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순자 천론에 실려있는 예문 역시 같은 생각을 말하고 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인의의 근본을 실천하는 것인데 그것을 버려두고 다른 일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런 일들은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이라고 순자는 말했다. 위 예문의 뒤에는 시급히 그리고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실려 있다. 군신 사이의 의리, 부자 사이의 친함, 부부 사이의 분별은 날마다 갈고 닦아 버려둬서는 안 된다. 바로 삼강오륜에 있는 일들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의 오륜 가운데 앞에 세 가지다.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지키는 것이다. 시간 관리에 관해서 한때 중요한 일과 급한 일 가운데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다. 리더십과 시간 관리의 대가 스티븐 코비의 저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에서 비롯된 것 같다. 스티븐 코비는 급한 일에 쫓기지 말고 중요한 일에 집중함으로써 일의 원칙과 근본적인 가치를 명확히 하라고 주장했다. 일의 효율과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 등 할 일을 네 가지로 나눠 놓고 바람직한 순서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런 분류는 속도에 치이고 일에 쫓기는 현대인들의 삶을 보여준다. 일의 종류가 확대되고 다변화되면서 바람직한 시간 관리도 더 세분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사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학문이라고 보았다.
근본을 알고 사람의 도리를 바로 세우는 학문이 유일무이하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제자 정수칠에게 당부한 말이다. 학문은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옛사람은 학문이 제1의 의리라고 했으나 나는 이 말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마땅히 오직 하나뿐인 의리라고 바로 잡아야 한다. 대개 사물마다 법칙이 있는데 사람이 배움의 뜻을 두지 않는다면 그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짐승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급한 일은 백성을 도탄에서 구하는 일이다. 다사는 수백 권의 책을 썼지만 그 근본이 되는 것은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다사는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를 집필한 까닭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다. 경세란 무엇인가? 다스림을 베풀고 기강을 세워 우리의 오랜 나라를 새롭게 만들기를 생각하는 것이다. 목민이란 무엇인가? 오늘날의 법으로 우리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다. 한 백성이라도 그 은택을 입은 자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흠흠이란 무엇인가? 임명에 관한 옥사는 잘 다스리는 자가 없는 것 같다. 관리에게 주어서 원통함과 억울함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뜻이다. 다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마음을 다스리고 성품을 기르는 것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가장 중요한 일은 삶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것인데 다사는 책을 통해 이치를 궁구함으로써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봤다. 나아가 스스로를 바로 세운 것을 시작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고 백성을 잘 살게 하는 일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봤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의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착각한 채 살아간다. 특히 말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말로 인해 벌어지는 다툼을 지켜보면 지극히 사소한 일들이 많다. 우연히 지나치는 말,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로 오해가 생기고 자존심이 상해 다투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풀기 위해 던지는 말에서 더 큰 싸움이 벌어지고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하지만 애초에 문제의 발단을 유심히 살펴보면 정작 중요한 말은 없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고 또 심각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중요하지 않은 일, 하지 않아도 될 일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곤 한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일로 인해 고민과 근심에 빠지는 것이다. 맹자는 이런 근심을 일조지환, 즉 하루아침에 사라질 근심이라고 했다. 하룻밤만 지나면 없어질 근심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이런 쓸데없는 근심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이 있다. 중요한 일, 시급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 삶을 통해 이뤄야 하는 일, 나 자신에서 시작해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이로운 보탬이 되는 일이다. 인생은 짧다. 중요한 일을 시급하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 오늘 고치지 않고 내일이 있다고 하지 말라. 중유는 남들이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을 좋아해 영예로운 이름이 길이 전해졌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어도 충고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병을 숨기고 의사를 싫어해 몸이 죽게 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 공자는 중유, 즉 자로의 용맹과 과감함은 칭찬했지만 학문과 수양의 부족함은 항상 지적했다. 한량 출신으로 늦은 나이에 공자의 문화에 들어왔기에 어쩔 수 없는 한계였을 것이다. 하지만 자로는 정사에 뛰어나 공문십철에 꼽힐 정도로 뛰어난 능력과 남다른 장점을 인정받았다. 앞에 예문에서도 자로의 뛰어난 점이 또 하나 드러난다. 그는 충고를 달게 받았으며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기를 좋아했다. 잘못을 지적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은
잘못을 고치기를 꺼리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고칠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의 지적을 비난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당연히 기뻐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맹자 공손추 상에도 같은 글이 실려 있다. 맹자는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중국의 전설적인 황제들과 함께 자로를 예로 들었다. 우임금은 좋은 말을 들으면 기뻐하며 절을 했고 순임금은 자신의 부족함을 버리고 타인의 장점을 기꺼이 따랐기에 위대하다고 했다. 그리고 자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칭찬했다. 자로는 사람들이 잘못을 일러주면 기뻐했다. 세 사람은 잘못을 지적받으면 모욕을 당했다고 화를 내지 않고 자신이 미처 돌아보지 못한 점을 깨닫게 해준데 감사했다. 맹자는 그들이 왜 위대한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타인에게서 배워 선을 행하는 것은 타인과 더불어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함께 선을 행하는 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배워서 함께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세상에 좋은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한 사람의 올바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자로의 이름이 영예롭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남의 눈 티끌은 찾기 쉬워도 자기 눈 들보를 보기는 어렵다. 다사는 둘째형 정약전을 위해 지은 매심제기에서 뉘우침에 대해 이렇게 썼다. 성인이 지은 주역의 64궤 가운데 많은 것이 후회와 한스러움으로 궤상을 세웠다. 이를 볼 때 성인인들 어찌 뉘우침이 없었겠는가. 만약 성인이라고 해서 뉘우침이 없다면 그들은 우리와 같은 부류가 아니니 무엇 때문에 흠모하겠는가. 안자를 인하다고 하는 까닭은 같은 잘못을 2번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로를 용감하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듣기 좋아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뉘우친다면 잘못은 허물이 될 수 없다. 만약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고 매사가 완벽하다면 이미 사람의 차원을 벗어난 것이기에 평범한 우리가 굳이 우러러 따를 필요가 없다고 다사는 말한다. 제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라도 사람이라면 허물은 있다. 그럼에도 그들이 평범한 사람과 다른 점은 잘못을 즉시 깨닫고 뉘우치며 고치는 데 있다. 그들은 이익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사소한 일은 지나쳐버리는 무심함 때문에 잘못을 용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상에서 날마다 반성을 실천한다. 이러한 작은 차이가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최근담에는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속이거나 숨기지 않고 실패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것이 진정한 영웅이다 라고 실려 있다.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하게 타고난 것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며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매사에 충실하고자 노력했기에 위대한 것이다. 다사는 퇴계의 편지와 문장을 보고 깨우침을 받아 쓴 도산 사숙록에서 이렇게 썼다. 그는 학문과 글에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 지나쳤음을 느끼고 깊이 반성했다. 내 평생에 큰 병통이 있다. 무릇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저술하지 않을 수 없고 저술하면 남에게 보이지 않을 수 없다. 바야흐로 그 생각에 이르면 붓을 잡고 종이를 펴서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글을 쓰고 글을 짓고 나서는 스스로 사랑하고 좋아해 조금이라도 문자를 아는 사람을 만나면 미처 내 말이 완벽한가, 편벽되지는 않았는가, 혹은 그 사람과 친밀한가 소원한가를 가리지 않고 급히 전하여 보이려 한다. 그렇게 한바탕 말하고 나면 마음속에는 도무지 한 가지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
그로 인하여 정신과 기혈이 다 흩어지고 새어나가서 쌓이고 길러지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이러고서 어떻게 성령을 함양하고 몸과 명예를 보존할 수 있겠는가? 요즘 와서 점검해 보니 모두 가볍고 얕음 두 글자가 빌미가 된 것이다. 이것은 덕을 숨기고 수를 기르는 공부에 크게 해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언론과 문체가 다 수두룩 멋이 있다고 하나 점차 얕고 좁아져서 남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게 된다. 지금 선생의 말을 보니 더욱 느끼는 바가 있다. 퇴계가 이중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의 기와 시가 공에게까지 들렸다 하니 깊이 송구스럽습니다. 우습게 삼아 한 말이라 반드시 다 이치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가벼운 짓을 한 허물은 이미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전한 말을 보고 다사는 스스로를 돌아본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보지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잘 깨닫지 못한다. 자기 눈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티끌은 잘 본다. 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약점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설사 알았다고 해도 자신의 잘못은 고치기 싫어한다. 잘못을 깨닫고 고치려고 하다가도 남이 지적하는 것은 참지 못한다. 다른 사람이 충고하는 마음을 오해하거나 혹은 진심임을 알더라도 자존심 때문에 거부한다. 그래서는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 아무리 장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고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면 그 단점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단점이 많은 장점을 가려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을 돌이켜보며 성찰하는 자세가 없다면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 솔직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끝없이 제자리 걸음을 할 뿐이다.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혜로움이지만 자신을 아는 것은 명철함이다. 느리기에 방향이 확실하고 무겁기에 발자국이 깊다. 나는 관직을 맡은 후에 항상 네 글자를 지켜왔는데 부지런함, 삼감, 조화로움, 느림이다. 북송의 정치가인 유기지가 과거에 급제했을 때 동료 2명과 함께 참정 장관에게 인사를 갔다. 앞에 예문은 세 사람이 가르침을 청하자 장관이 해준 말이다. 말을 듣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저는 부지런함, 삼감, 조화로움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느림에 대해서는 가르침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장관이 정색하고 엄숙하게 말했다. 내가 어찌 어린 선비들에게 느려 터져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가르치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세상 어떤 일인들 바삐 서둘러서 그르치지 않는 것이 있다는 말인가. 부지런함, 삼감, 조화로움은 배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덕목이다. 이를 목표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수양한다. 정규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세 가지 덕목은 맡은 일을 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다산도 제자들과 아들들에게 거듭 이렇게 가르쳤다. 집안을 다스리는 요령으로 새겨둘 두 글자가 있으니 첫째는 부지런할 근이요, 둘째는 검소할 검이다. 하늘은 게으른 것을 싫어하니 반드시 복을 주지 않으며 하늘은 사치한 것을 싫어하니 반드시 도움을 내리지 않는다. 유익한 일은 한순간도 멈추지 말고 무익한 것은 털끝만큼도 도모하지 마라. 또한 가승에도 부지런할 근을 맨 앞에 두었다. 그 다음으로는 졸, 꾸밈이 없는 순박함과 선, 항상 선을 추구함을 두었다. 유기지의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집회에서는 앞에 예문을 이렇게 해설했다. 그는 정사를 행함에 부지런함이요. 그는 몸가짐에 삼감이요. 화는 조화롭게 남을 대함이요.
와는 일을 처리함에 느긋함을 말한다. 그는 어떤 일을 맡아서 하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그 다음 그는 선비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삼감을 말한다. 근신할 신자와도 같은 뜻으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공손하게 처신하는 것이다. 화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조화롭게 하는 것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조화롭게 하되 같음을 추구하지 않고 소인은 같음을 추구하되 조화롭지는 않다. 논란이 되었던 와는 돌아가거나 느리게 함이 아니라 매사에 여유 있고 자세히 살핌을 말한다. 신중하게 처리하고 세밀하게 살펴 일은 물론 생활에서도 차질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유기지와 함께 장관을 만나러 갔던 신참 급제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일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능력이 있고 효율적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새겨볼 만한 고사가 있다. 만약 급제자가 이 고사를 알았다면 장관의 의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논어 자로에 실려 있다. 공자의 제자 자하가 거보의 읍제가 되었다. 비록 크지 않은 고을이었지만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에 좋은 정치를 묻자 공자는 빨리 성과를 내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작은 이익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빨리 성과를 보고자 하면 도달할 수 없고 작은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면 큰일을 이룰 수 없다. 빠른 결과를 원하면 누구나 마음이 조급해진다. 특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면 더욱 그렇다. 조급하고 초조한 마음에 무리한 일, 정도를 벗어난 일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일은 더 늦어지고 만다. 또 작은 이익을 탐하게 되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하기에 원대한 계획은 세울 수 없다. 크고 위대한 일은 그에 걸맞은 기다림과 노력이 필요하다. 대기만성이 말해주는 바와 같다. 일에 있어서도 노력 없이 성과를 내려고 하면 큰 그릇은 만들 수 없다. 학문과 수양에도 같은 이치가 적용된다. 다산이 제자 황상을 가르친 데서 그 진정한 뜻을 알 수 있다. 황상은 다산의 수제자로 꼽히며 비록 아전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제약은 있었지만 훗날 훌륭한 문인이 되었다. 황상이 처음 다산을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에게는 3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둔하고 앞뒤가 꽉 막히고 사리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자 다산은 이렇게 가르쳐 줬다. 배우는 사람에게는 큰 병통이 3가지가 있다. 첫째, 한번 보고 척척 외우는 사람은 그 뜻을 음미하지 않아 금세 잊어버린다. 둘째, 제목만 던져줘도 글을 짓는 사람은 똑똑하지만 오히려 글은 가볍다. 셋째, 한마디만 해도 금세 알아듣는 사람은 곱씹지 않아 깊이가 없다. 당장 보기에 뛰어난 재능에는 한계가 있다. 자기 재능만 믿어 게을러질 수 있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기에 깊은 학문을 이룰 수 없고 얼핏 보아도 알게 되므로 고민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된다. 차라리 처음에 좀 아둔해도 알고자 하는 열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 도달한 깊은 깨달음이 학문에서는 더 가치가 있다. 스승이 일깨워준 새로운 자신을 돌아본 황상은 단점을 발판 삼아 배움에 정진해 훗날 추사 김정희도 인정할 정도의 명문 장가가 되었다. 당장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또 단기적인 실적에 집착해서 초조해 할 것도 없다. 처음에는 반짝반짝 빛나던 인물들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는 까닭은 모두 초조함과 조급함 때문이다. 어떤 일이든 눈앞의 성과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가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면서 꾸준히 자신을 연마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긴다. 순자에는 멈추지 않고 새기면 쇠와 바위도 조각할 수 있다. 라고 실려 있다. 반걸음 반걸음 쉬지 않고 걸어가면 절름발이도 천리를 갈 수 있고 한 줌 흙이라도 끊임없이 쌓으면 언덕을 만들 수 있다. 또 역시 순자가 말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고 꾸준함이다. 옳은 방향으로 쉬지 않고 갈 수 있다면 결국 일은 이루어진다. 속도는 상대적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호흡이다.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 이게 참 말이 쉽지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죽음과 삶에 대한 의미,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을 구분하여 무엇이 먼저인지를 알고 집중해야 한다. 남을 지적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잘 들여다보고 고치려 노력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꾸준히 옳은 방향으로 전진한다면 결국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모두 맞는 이야기죠.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우리가 살면서 항상 누구나가 유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나 행동의 방법들이 이 책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창밖으로 옆집 빨랫줄에 널어져 있는 빨래들이 보였습니다. 집주인 친구는 그걸 보고는 흉을 보기 시작했죠. 아유, 어떻게 빨래를 했길래 저렇게 얼룩이지고 더러운 걸 널어둔 거래? 좀 심하다. 그랬더니 놀러 갔던 친구가 이야기하죠. 자세히 잘 봐봐. 옆집 빨래가 더러운 게 아니고 니네 집 창문이 더러운 거야. 이 책은 한자들이 등장하다 보니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졌지만 막상 읽다 보니 전혀 모르는 이야기나 형이상학적이거나 이상적인 그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옛 고전과 고사들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은 뒤에 곱씹어 보게 되더라고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지식들이 적용되고 내 행동이나 말에 묻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지식이라 해도 다 소용없겠죠. 그래서 저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